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8월 9일에 오게 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볼턴이 방한했을 때는 부산에 거북선 횟집이죠. 거북선 횟집을 갔기 때문에 볼턴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 에스퍼가 오게 되면은 정경두 국방장관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작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큰 얘기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아주 핫한 이슈죠.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마크 에스퍼가 3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나는 몇 달 안에 배치하고 싶은데 이런 일은 기대보다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사거리는 INF 사거리, 그러니까 500에서 5,500km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에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최대 한 5,500km나 되는 소위 말하는 사실 5,500km 정도 되면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꺼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에선 이렇게 입장이 나옵니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핵 배치와 연구 개발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실 마크 에스퍼든 폼페이오든 이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선 바로 핵 배치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장쥔 UN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을 INF 탈퇴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마크 에스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이 갖고 있는 인벤토리, 무기 목록의 80%가 INF에 해당된다. 중거리 미사일이 2,000기가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 대해서 중국이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입을 닥쳐야 되는 상황인데 왜 놀란 척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할 건데요. 토마호크 미사일 개량형으로 한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1월 중에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예정인데 그것도 한 3,000~4,000km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긴 거리인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게 다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미사일이 그리핀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식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2,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폼페이오든 마크 에스퍼든 재래전력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그리핀 미사일 대표적으로 재배치할 것이 예상되는 그리핀 미사일에는 W-84 핵탄두만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핵미사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 폭발 규모가 150kT 정도 되니까요. 전략 무기입니다. 물론 0.2kg 정도의 아주 작은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최대 150kT니까 이거는 전략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 INF로 철수한 지 28년 만에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 국가는 마크 에스퍼가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동맹과의 논의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괌이 제일 유력하다 얘기를 하는데 괌에서 샹하이까지 거리가 3,000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500km라든지 또 새로 시험하는 1,000km짜리 무기는 괌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한국이나 일본 정도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만이나 필리핀에서도 유효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중부라든지 서부를 타격하기에는 사거리가 좀 짧은 이게 되겠죠. 결국에는 중국의 서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최적화된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폼페이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배치할 때는 우방 및 동맹국들과 동의를 얻고 자주권을 존중한다. 한마디로 논의를 해서 지금 쏴야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언론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그 배치 대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게리 세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사일을 배치하기에 가장 타당성이 큰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건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고요. 전략국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발이 입지에
가장 큰 변수이다. 결국에는 사드 때도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드는 사실 방어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로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사일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중거리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얘기했더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재래식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 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될 무기는 핵무기겠지만은 어쨌든 공식 입장이 핵무기가 아니라는데 국방부에서는 동문서답하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얘기를 하고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이죠. 당연히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INF가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중국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어쨌건 계속 개발을 해왔고 러시아가 탈퇴한 상황에서 이 동북아시아 지형에서 지금 미국이 밀리고 있으니까 무기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국 또는 일본에다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물론 핵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있지만 아까 뭐 말씀했다시피 그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거는 핵무기뿐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다른 걸 배치하더라도 탄도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만큼 예민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 배치, 북한 핵도 있죠. 중국 핵도 있으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변호사님. 자, 사드처럼 말이죠. 또 난리칠 수 있는 상황이 또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미로 가겠네요. 예, 중국이 이제 난리치니까 반일, 반중. 문재인 정권 속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한 치 앞을 안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아마 한반도에 지금 현재 저런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법률구조공단 예. 이사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거기 이제 본부가 김천 혁신도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배치된 위치에서 송주에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는 위치였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외부 인사들이 많았어요. 외부 인사들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사드 안 돼라고 지금 이제 얘기했던 그런 지역 주민들이 있는 반면 프랭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제 본인들이 그쪽에서 얘기한 내용 보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방어 무기 아닙니까? 방어 무기를 하자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지금 뭐 엄청난 그 반대 집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은 공격적인 무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사드의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거론되는 거, 이거는 과연 지금 현재 이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걱정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이냐. 예. 동맹이면 지금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위험하니까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박창훈 기자가 무기에 대해서 잘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INF 조약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토마호크, 그리핀 미사일은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의 탄두만 재래식 탄두에서 핵탄두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요. 개발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미 그리고 그리핀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체는 폐기를 한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전투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아리조나 사막에 랩핑이 돼서 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포장 뜯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오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북경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 바로 배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61 핵폭탄, 이건 F-16에도 달아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B-61의 경우에 최대 1메가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하에서 터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평양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무기의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당연하죠. 예, 네.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함께 지금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를 지켜가는 상황에서 지금 반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또 이제 반미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는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욕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을 욕해야 되는데 우리 롯데라든가 기업들이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제 대한민국이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저승사자가 오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설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이 생겼어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